안녕하십니까. 서면의 법무도우미 우리 동네 법무사입니다. 우리 동네 법무사는 증여세 절차 관련된 것, 상속 등기, 상속 포기, 거래 개명, 신속한 전세금 완화를 주관하는 법무사 사무실입니다. 제가 상담하는 유튜브로 상담하는데 제가 무료로 카톡 상담해드리니까 우리 동네 법무사를 구독해 주시고 동영상의 엄지척 그리고 SNS에 공유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상속 등기 문의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 상속 등기할 때 필요한 서류가 사망자, 피상속인 같은 경우에 필요 서류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일 거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은 제적등본. 제적등본은 그 돌아가신 분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제적등본이 여러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다면 할아버지 제적에 태어난 게 나타나겠죠. 그 할아버지 호적을 옮겼을 경우에 전적을 합니다. 그 옮겼을 경우에 이제 제적등본이 또 바뀌었겠죠, 주소가.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결혼하시면은 분가하잖아요. 어머니랑 같이 호적을 따로 만드는데, 그럼 이제 따로 만들면서 이제 호적 주소지가 또 달라지겠죠. 그럼 마찬가지로 또 아버지가 또 어머니 같이 사시면서 또 이제 호적 옮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또 마찬가지 전적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이니까 그 제적등본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그걸 다 발급받으셔야 되고, 그럼 맞서 주민초본, 돌아가신 분 주민초본 필요한데, 이분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지방의 경우에 등기할 경우에는 지방의 부동산에 있는 등기부에 기재된 돌아가신 분의 주소지는 옛날 뭐 60년대 70년대 주소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얼마 전 의전 거 등기할 때는 그 주소가 1970년 정도 주소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요즘 발견되는 그 전자식 주민등록 등초본에는 73년 정도까지 바뀌었거든요. 그럼 70년도 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옛날 손으로 작성한 제적등본이 이제 주민센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수기식이죠. 손으로 작성한 거 옛날에. 그런 주민초본을 이제 같이 발급받으셔야 되고, 그런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 5가지. 가족관계는 옛날에는 이렇게 위에서 제적등본 하나에 그 신분에 가서 전부 다 기재되어 있으니까 뭐 사생활이나 개인정보에 문제가 많이 됐잖아요. 뭐 이혼이나 뭐 자녀분 이제 양자 부분 이런까지 한꺼번에 다 나타나니까 그 문제가 많이 돼가지고 거의 가족관계 등록부로 바뀌어가지고 요즘 그 개인 신분증 사항은 그 나눠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기본 증명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런 개명을 했는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가족 증명은 가족이 누구인지, 혼인 증명 이분이 결혼했는지 이혼했는지, 그 양자 관계는 양자 있는지, 친형자 관계는 친형자 있는지, 이런 것들인데, 이런 서류는 상세로 발급받아요. 상세가 뭐냐? 보시면 기본 증명서 이렇게 발급받았을 경우 옆에 일반과 상세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로 발급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법원이나 호적 등기소에 들어가는 서류는 혹시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 상서로 떼어서 제출할 것을 원합니다. 상서를 발급하시고, 이거는 이제 기본 증명서는 이번에 우측원에 살았는 출생, 상황 여부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수를 떼주시면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속인들은 전부 다 상속 받지 않는 분도 필요하고요. 만약에 어머니가 상속 받기로 했다, 그럼 어머니 거도 떼셔야 됩니다. 전부 다 떼시는데, 저희 사무실에서 본인이 많은지, 요즘 하도 이제 뭐 유조보험 서류장 사건이 많아가지고, 신분증, 신분증 사본 보내주시고,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등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머니가 뭐 무주택으로 취득세 감면을 받아야겠다, 그럼 주민등록 등본을 봐가지고, 거기에, 주택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또 판단하거든요. 등본 띄우시고, 기본증명, 가족증명, 마찬가지 상세 띄우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상속인 전부 다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시고, 그리고 협의서를 작성해 제가 보내드리는데, 그 협의서에다가 다 인감도장을 날려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상속 문의하시면 항상 물어보시죠. 등기비 얼마입니까? 등기비 얼마인지 계산하려면 부동산이 얼마짜리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1000만짜리 부동산하고 100억짜리 부동산하고 등기비는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등기병 물어보시면 주소 안 알려주고 등기병 뭐 얼마입니까 이러면 제가 계산해드리기 어렵고요. 이제 보통 법무사 비용 같은 경우에 법무사 수수료는 대한법무사협회에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대법원에 승인 요청을 해가지고 대법원에서 이제 뭐 알았다 그렇게 받아라 라고 정해놓은 법무사 보수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무사 보수가 좀 복잡하거나 어려우면 가산될 수도 있고, 간단하거나 아니면 뭐 아는 사람이 뭐 맞겠다 좀 깎아줄 수 있는 아는 사람한테는 예, 어쨌든 보통 일반적으로 1억원짜리 하면은 19만원 20만원 정도, 3억원짜리 하게 되면 한 37만원 정도, 5억원짜리 되면 57만원, 10억짜리 하면은 88만원. 얼마 안 되죠? 뭐 중개수수료에 비하면 뭐 10분의 1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5억원짜리 같은 경우 중개수수료 하면 얼마입니까? 5억이면 중개수수료 0.4%니까 4억이 200만원. 200만원이니까 뭐 한 4배 되는 4배. 예, 어쨌든. 자, 법무사 수수료는 서류 작성하고 등기하는 데 드는 비용인데, 이것만 법무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와 관련된 다른 업무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고객님 하시면 그런 비용은 받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원인 증서라 해가지고 뭐 협의서를 법무사 작성한다든가, 아니면 계약서를 작성한다, 증여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매매 계약서를 작성한다든가, 뭐 이런 등기에 필요한 원인 서면 작성하고, 이제 검인신고, 부동산 검인 받는다든가 그런 신고할 경우에는 한 건당 계약서 작성하는데 한 건당 4만원, 검인신고하는데 4만원 별도로 받습니다. 뭐 그 비용 받냐? 그럼 고객님 하시면 됩니다. 고객님 협의 작성해서 보여주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 원인 그 협의서 빼먹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뭐 법률고 잘못 작성한 경우도 있고, 그럼 서류 작성해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셀프 등기하는 분들이 나홀로 그 서류 작성을 했다, 그럼 이게 빠져갖고 빠고 되는 거 많아요. 뭐 셀프 뜻이랑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어쨌든 4만원이 아까우시면 본인이 직접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건 유념하시고 하셔야 되고, 그럼 취득세 신고하는 거, 보통 세무사들 같은 경우 세무 대행 비용 몇십만원 많이 받잖아요. 법무사는 이 등기와 관련 취득세 신고하는 것은 보통 세무사들이 안 합니다. 예, 법무사가 많이 하는데, 이것도 저희가 대행해드리면 4만원밖에 안 받습니다. 세무대행. 구청 가서, 이거 등기소 아니면 구청 가서 신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감면신청까지 저희가 해드리는 거고,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도 이제 저희가 이제 등기하려면 매입해서 팔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 계약당, 그 등기 당사자, 등기하신 분이 매입을 팔아야 되는데, 저희가 대행해드리면 4만원 되겠습니다. 기타 이런 식으로, 그 저희가 만약 교통비는 저희가 서울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부산까지 KTX가 내려간다, 예? 그럼 한번 보세요, 고객님. KTX가 얼마인가? KTX가 3만원 쓰면 되잖아요. 내려가는데 3만원, 올라가는데 한 뭐 37,000원인가 35,000원 왔다 갔다 깨지죠? 그 등기 접수할 때 왔다 갔다 하고, 또 나중에 등기 권리증 찾으러 갈 때 또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비용은 이제 부산가에 가면 돈 좀 더 많이 받아야겠죠. 예, 그래서 서울 수도권 지역은 택시비죠, 택시비. 예, 택시 타고 왔다. 요즘은 택시만 가도 한 만원, 2만원 금방 넘잖아요. 구청 갔다가 등기소 접수하고, 나중에 등기 권리 찾아갔다가 이렇게 두 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이제 법무사 사무실 비워놓고 가게 되면 사무실 일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출장을 하게 되면 출장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장 비용. 출장 공짜로 해달라고 하시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그리고 법무사 보수는 예, 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가세는 별도입니다. 그건 저희가 내는 게 아니라 국가가 다 내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렇게 등기해드리고, 그러고 이제, 그, 법무사 수수료뿐만 아니라 중개수수료도 10만원 이상의 수수료도 현금용 수수료를 발행해줘야 되는데, 위반행했을 경우에는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알아서 발행해줘야 되는데, 저는 알아서 발행해드립니다.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뭐 이런 경우에는 저희한테 뭐 혹시라도 예전에 등기한 거 5년 지나지 않은 거, 예, 자료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중개수수료, 이체했는데 뭐 중개수수료 500만 줬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은 포상금 20% 왔습니다. 그러면은 중개수수료 500만원 줬다. 그럼 얼마입니까? 100만원이죠. 그런데 최대 50만원, 최대. 예, 예를 들어서 뭐 200만원 줬다. 그러면 40만원까지 포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보내시면 제가 무료로 서비스로 이제 신고 대행을 해드립니다. 이런 고객님 도움이 되셨으면 우동네 법무사 카톡으로 검색하셔가지고 카톡 넘어주시면 되는데 24시간 상담해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근무할 때 답변드립니다. 저도 잠자야죠. 등기하러 나가면은 등기하고 구청 가고 등기소 왔다 갔다 하는 동안은 제가 답변 못하겠죠. 사무실 하종이 앉아있는 사람 압니다. 법무사는요. 문의는 언제든지 주십시오. 24시간 밤이건 낮이건 문 주시면 제가 근무할 때 사무실 있을 때 답변 드립니다. 제출하는 것은 개명, 전세금, 상속
제가 무료로 서비스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